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가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청부한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 한번 보고 한번 질문에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처럼 나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정리해고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적었다면요, 사회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과거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의롭다. 개인이 가지는 의로움을 얘기하고요.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그 몫을 나눠주는 그 기준을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뭔가 사회정의라고 하면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성격이 강조됩니다. 사회 내에서 어떤 것이 공정한가? 예. 그래서 공정한 사회 규칙이나 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사회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요, 정의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요, 분배, 어떻게 나눌까죠,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요즘과 같은 한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뭐 소득 하위 50%를 할 것인가, 70%를 할 것인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어떻게 나누면 그것이 공정한가, 이런 것들이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그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것은 능력에 따라 나눠야 된다. 어떤 것은 노력에 따라 나눠야 되고,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 나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합당한 몫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능력에 따라 나누면 그러면 무조건 공정한 것인가? 때로는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죠?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장애인의 그 필요에 따라서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상을 줄 때 상에 뭐 당연히 성적 우수상도 있지만 그죠? 또 어떨 때는 성적 진보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성적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사람이 얼마큼 자신이 노력해 왔는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그 기준인 이렇게 능력, 노력, 필요 등 다양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절차가 공정한가?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가 공정한가? 어떤 지금 위에 얘기했던 재난지원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이 결정하는 과정이 그냥 무턱대고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게 정의롭다라고 보지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함께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이 절차도 중요한 정의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법적 정의이겠습니다. 사법적 정의. 잘못했을 때 처벌이 공정하게 내려졌는가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럴 때 있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쟤는 공부 잘하니까 왠지 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 또는 뭐 유전무죄. 그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그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고, 돈 없으면 유죄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죠? 요 앞전에도, 그죠?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집에 그 가정부에 성폭력을 가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재판 받을 때 이게 공정한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 친구들도 되게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 그 학습지에 많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N번방 사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덕적 개인이 정의로운 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도덕적인 개인이 모였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의 제도가 악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악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제도가 정의롭게 구현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보면 공정한 절차, 그리고 공정한 내용, 그리고 공정한 운영에 의해서 사회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칙. 교칙이 먼저 만들어질 때 공정한 절차,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된 교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공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될 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요건이 이루어질 때 사회제도가 정의롭고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게 공정한 경쟁이겠죠. 경쟁은 생각해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이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쟁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두는 같은 시험을 쳐야 합니다. 저 나무 위를 올라가세요 라고 이렇게 선발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같은 출발 라인에 있지만 그죠? 지금 완전히 조건이 다른 이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점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서 학습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의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적절한 기회 제공까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건데요.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때 대도시보다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우대하는 제도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인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업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한 3% 정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죠. 그냥 차라리 이렇게 벌금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의 규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이어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경쟁 과정에 있어서 그 조건이 동등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유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요즘에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의 자녀라고 해서 그죠? 특혜를 받아서 회사에 취직하는 이런 모습도 봤을 때 공정한 경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동등한 조건이 되지 않는 모습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 결과의 정당성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참여한 사람들이 그냥 그래 맞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경쟁에 뒤처지더라도 모든 사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경쟁이 무조건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결과를 다 독차지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경쟁에서 지더라도 그 진 사람에게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대한 재참여.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낙오자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죠? 한 번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참여의 기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에 있어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역균형 선발 제도는 대학 입시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 내신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는데요. 낙후 지역 학생들과 대도시 학생들이 비교적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 공개된 수능 성적 분포에서 서울 및 대도시 학생들이 전국 상위권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공급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오고 지방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그러나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제도라고 보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균형 선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학습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 정의로운 사회,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의, 무엇이 공정한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질문인데요.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공정성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